박진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민재라는 사람, 20년 전 딸을 백혈병으로 잃었습니다. 딸 이름이 이수진. 바로 그 묘지에 묻힌. 탐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딸이 죽은 바로 다음 날 한서연이라는 아이를 입양했다고 신고했습니다. 박진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입양? 유괴의 오자 아니고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죠. 딸을 잃은 바로 다음 날 똑같은 나이 여자아이를 입양했다. DNA 검사를 해야 해. 박진우가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박진우는 빵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을 때 그는 재빨리 쓰레기 봉투에서 머리카락이 묻은 빗을 가져왔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진우와 은하는 병원 상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99.9% 일치합니다. 한서연 씨는 두 분의 친딸이 확실합니다. 의사의 말이 떨어지자 은하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우리 지혜. 박진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 저놈이 우리 딸을 유괴한 거야. 여보, 잠깐만. 서연이 생각도 해야 해.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애가 충격받을 거야. 그래도 우리 딸이야. 빨리 데려와야지. 두 사람은 강민재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강민재가 문을 열었습니다. 또 왔소? 우리 딸 돌려주세요. 은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요? DNA 검사 결과 나왔어요. 서연이는 우리 친딸이에요. 당신이 20년 전에 유괴한 거죠. 박진우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강민재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아빠, 안에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연아, 안으로 들어가. 아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이 박진우 부부를 쳐다봤습니다. 은하가 다가가려 했지만 강민재가 막아섰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들 말 듣지 마. 아저씨, 아줌마.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서연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우리 딸이에요. 20년 전 유괴된. 은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이게 DNA 검사 결과예요. 당신은 우리 딸 지혜예요. 박진우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이게 무슨... 서연이 강민재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강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아빠가 잘못했다. 아빠, 수진이가 죽어가고 있었어. 백혈병으로.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어. 강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 앞 놀이터에서 너를 봤어. 수진이랑 똑같이 생긴 너를. 그 순간 정신이 나갔던 것 같아. 그럼 정말 저를 유괴했다. 나는 내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다. 강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서연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짓말이죠? 아빠, 장난치는 거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강민재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서연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은하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우리 딸. 손대지 마세요. 서연이 은하를 밀쳐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부모라고? 난 한서연이에요. 지혜가 아니라고요. 서연은 그대로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현관 앞에는 무릎 꿇은 강민재와 눈물 흘리는 박진우 부부만 남았습니다. 세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들의 눈물과 섞였습니다. 사흘 후 경찰이 강민재를 연행했습니다. 유괴 및 미성년자 약취 혐의였습니다. 아빠, 서연이 울부짖으며 강민재에게 매달렸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강민재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싫어요. 아빠 데려가지 마세요. 서연이 경찰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강민재는 경찰차에 실려갔고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박진우와 은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내 집으로. 집이요? 여기가 제 집이에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아빠가 잡혀갔어요. 다 당신들 때문이에요. 서연아, 우린 널 찾으려고 20년을. 필요 없어요. 난 당신들 딸 아니에요. 서연은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은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박진우가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여보, 시간이 필요한가 봐. 우리 딸인데 왜 우릴 밀어내는 거야? 20년을 저 사람 딸로 살았으니까 이해해줘야 해. 며칠 후 박진우는 강민재를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은 강민재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왜 왔소? 당신이 우리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알고 싶어서. 박진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변명의 여지가 없소.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20년간 지옥처럼 살았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우리 딸을?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죽어가고 있었소. 딸아이가 하루하루 약해지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소. 그래서 남의 딸을 훔쳐? 정신이 아니었소. 병원 앞 놀이터에서 아이를 봤는데 수진이랑 너무 닮았소. 그 순간 마가 꼬였던 것 같소.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아이 아버지가 전화를 받느라 아이한테서 눈을 뗐소. 그 순간 나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소. 박진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그날 바로 자신이 회사 전화를 받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는 이미 숨을 거뒀소. 강민재가 흐느꼈습니다. 수진이 시체 옆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소. 나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소.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그럼 돌려줬어야지. 그러려 했소. 하지만 아이가 나를 보며 아빠라고 불렀소. 강민재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아빠 미안해였소. 그런데 눈앞에 있는 아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나는 참아. 박진우가 유리창을 쳤습니다. 그게 변명이 돼? 우리가 얼마나 찾아 헤맸는데. 알고 있소.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소. 하지만 한 가지만은 믿어주시오. 나는 서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했소. 사랑? 유괴범이 무슨 사랑을? 서연이 학교 가는 거 지켜보고 아플 때 밤새 간호하고 빵 만드는 법 가르치고 20년을 단 하루도 빠짐없이. 강민재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내 죄악이지만 동시에 내 전부였소.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한편 서연은 강민재의 집에서 그의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옷장을 열자 낡은 상자가 나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서연의 성장 과정이 담긴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등교날, 생일날, 빵집 앞에서 웃는 모습. 사진마다 뒷면에 강민재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서연이가 처음 학교 갔다. 많이 떨렸을 텐데 씩씩하게 들어갔다. 내 딸이 자랑스럽다. 서연이 10살 생일. 케이크를 만들어줬더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다. 이 아이 웃는 얼굴 보려고 나는 오늘도 산다.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에서 강민재는 언제나 서연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일 아래에는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수진아, 아빠 미안하다. 그리고 서연아, 너한테도 미안하다. 나는 내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 하지만 평생 속죄하며 너를 지킬게. 서연이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박진우 부부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아침 먹어. 은하가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를 내왔습니다. 제 이름은 서연이에요. 서연이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은하의 얼굴에 상처받은 표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식탁은 어색했습니다. 박진우는 신문을 보는 척했고 은하는 계속 서연의 눈치를 봤습니다. 학교는 어때? 박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소리가 쾅 울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은하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20년을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바뀔 순 없어. 그날 오후 서연은 강민재를 면회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앉은 강민재는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아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 나는 내 아빠가 아니야. 제게는 아빠예요. 20년간 그랬잖아요. 서연아, 나는 죄인이야. 너는 이제 내 진짜 가족과 살아야 해. 강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모르겠어요. 누가 진짜 가족인지. 피가 섞였다고 가족인가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아빠는 저한테 20년 동안 뭐였어요? 거짓말이었나요? 아니다. 너는 내 전부였어. 그럼 왜 이러세요? 왜 절 떠나보내려고 해요? 강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어. 내 진짜 부모님 곁에서 자랐다면 더 행복했을 거야. 아니에요. 전 아빠랑 행복했어요. 서연아. 아빠가 만들어준 빵 먹으면서 웃었고 아빠랑 산책하면서 행복했어요. 그게 다 거짓이었나요? 서연이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강민재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정말 미안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서연은 돌아서며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빠, 잊지 마세요. 전 영원히 아빠 딸이에요. 며칠 후 서연은 이수진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박진우와 은하가 20년간 착각하고 찾아왔던 그 무덤이었습니다. 비석 앞에 앉아 서연은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강민재가 간직하고 있던 이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안녕, 수진아. 나 서연이야. 서연이 사진 속 소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내가 아빠의 첫 번째 딸이었구나. 나는 두 번째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아빠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 일기장에서 봤어. 아빠는 내가 죽고 나서 미쳐버린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아빠의 죄 때문에 태어난 존재야. 하지만 동시에 아빠의 사랑도 받았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진우와 은하가 서 있었습니다. 따라온 거예요? 아니, 우린 원래 여기 자주 왔어. 내 무덤인 줄 알고.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이수진 무덤을요? 응. 우린 여기가 내 무덤인 줄 알고 20년간 찾아왔어. 은하가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이가 지우라는 아이한테 골수를 기증했대. 그 아이가 우리한테 알려줬어. 박진우가 설명했습니다. 서연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럼 수진 언니가 지우를 살렸고 그게 저를 다시 부모님께 돌려보낸 거네요.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비석을 바라봤습니다. 이수진이라는 이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은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보낸 선물 잘 받았어. 우리 딸 돌려줘서 고마워.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서연이 처음으로 은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하가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서연이 처음으로 은하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혜야. 아니, 서연아. 은하가 서연을 껴안았습니다. 박진우도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수진의 무덤 앞에서 세 사람은 처음으로 가족처럼 껴안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강민재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석 앞에 선 강민재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인 강민재는 20년 전 미성년자를 유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엄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구형합니다. 방청석에서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우와 은하가 양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을 듣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진우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20년간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꾸었고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박진우가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딸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제 딸은 건강하게 자랐고 바르게 자랐습니다. 그것은 피고인이 20년간 정성을 다해 키웠기 때문입니다. 박진우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분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감사합니다. 제 딸을 지켜줘서. 은하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20년을 빼앗겼으니까요. 은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이 피고인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마지막으로 서연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두 가족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피로 연결된 가족과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서연이 강민재를 바라봤습니다. 강민재 씨는 저를 유괴했습니다. 그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20년간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라는 것을. 그녀가 박진우와 은하를 돌아봤습니다. 생물학적 부모님 사랑합니다. 앞으로 함께할 시간을 기대합니다. 다시 강민재를 봤습니다. 그리고 강민재 씨, 당신도 제 아버지입니다.
용서는 못해도 사랑은 거두지 못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죄는 중대하나 피해자, 가족의 의견과 피고인의 진정한 뉘우침을 참작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3년 후 강민재가 출소했습니다. 교도소 앞에는 서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박진우와 은하도 함께 있었습니다. 아빠, 서연이 강민재를 껴안았습니다. 강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서연아, 나를 왜? 당연하잖아요. 아빠니까. 박진우가 다가왔습니다. 두 남자가 마주 섰습니다. 고맙소. 내 딸 지켜줘서. 박진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악수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평생 미안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밥이나 먹으러 갑시다. 은하가 말했습니다. 함께요? 강민재가 놀랐습니다. 서연이가 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네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이수진의 무덤 앞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김지우도 함께 있었습니다. 수진 언니, 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지우가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연 언니도 만났어요. 수진 언니 동생이래요. 서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내 덕분에 우리 모두 행복해. 은하가 비석에 손을 얹었습니다. 5사람은 무덤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지우가 밝게 제안했습니다. 5사람이 비석 앞에서 나란히 섰습니다. 박진우, 은하, 서연, 강민재, 그리고 지우. 하나, 둘, 셋. 사진 속에서 5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수진의 비석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잠시 머물다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피가 섞였다고 가족일까요? 아니면 함께한 시간과 사랑이 가족을 만드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용서란 무엇이고 사랑이란 무엇인지.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서연과 두 아버지가 보여준 것처럼 사랑은 때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을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